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연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수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수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유얼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연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6월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소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소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수원을 전력만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스트업 6월 에너지. 여기서 소셜벤처 사업이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 중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부스트업 6월 에너지 성장 지원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11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2천에서 4천만 원의 사업 지원금과 1년 동안의 엑셀러레이팅, 경영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빵빵한 혜택이죠. 이번에 선정된 한소원과 함께 성장할 5개 팀은 어렵지 않은 채식, 맛있는 채식, 채식 확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욘드 넥스트, 세계 최초로 분무 방식의 하수관로 방역 방식 특허를 보유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기업 제2방제,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체험형 추리 게임을 개발하는 비어드벤처, 동작, 목소리로 제어 가능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LBS 테크, 신소재인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하이하우징까지 환경에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입니다. 하이하우징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바닥 난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발열체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바닥 난방 시공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어드벤처 주식회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상품의 질 개선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는 한소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셜 벤처 팀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강의 시작 전 간략하게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강연자인 이시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협력처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성장 가능성 높은 소셜 벤처들을 선정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수원 직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또한 해당 소셜벤처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ABS테크의 이시환 대표님은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증진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강의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들은 취합하여서 강의 종료 후 대표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해 주실 ABS테크의 이시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ABS테크 이시환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수원에서 하는 소셜 벤처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도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작은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고 이런 공유가 소셜 벤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앞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동부터 어떤 생활 편의 서비스, 주문, 여러 가지 등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동과 이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일단은 사촌 동생도 이런 시각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어려움들을 너무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었던 게 이렇게 또 사업으로까지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크게 저희는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내비게이션이고 또 다른 건 주문과 결제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막연하고 먼 스마트 시티가 시각 장애인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멀 수 있는 얘기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도시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우리가 말하는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 큰 틀로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 시티로 가기 전에 무장애 도시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시각장애인들한테 단순히 방향만으로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결제, 이용 서비스까지 붙이는 프로젝트까지 확대를 하게 됐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지체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의 전체적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크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27만 정도가 있고요. 전 세계에는 2억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장이 매우 크죠. 또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이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숫자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에 관련된 인식, 앞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점자를 쓴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좀 한계가 있다거나 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죠.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마 상상할 수 있듯이 이동에 관련된 어려움이나 이 문제에 관련된 어려움이 숫자로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점자 블럭, 그 두 번째가
보행 이 시그널이라고 그럽니다. 신호등 앞에서 누르면 소리로 바꿔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가끔 보시는 지하철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안내해주는 안내도우미 서비스 정도를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용 민간 업체들 또는 민간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 케인. 케인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레이더로 어떻게 보면 디텍트 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 점자 시계 그리고 글래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는 스마트 글래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시면 참 아이디어가 좋고 산뜻하다,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 역시 이 많은 기술들을 보면서 왜 이게 아직까지도 시장에 적용되지 못할까에 관련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자가 대부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 점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들의 시각장애인분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면보단 저시력, 어떻게 보면 뿌옇게 보여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거나 또는 부분 시야만 확보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되시고요. 대부분 그분들 역시 스마트폰을 80% 이상, 90% 가까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희도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재밌는 여담으로 저도 원래 처음에는 반지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 저거 무슨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입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죠. 왜냐하면 반지라고 하는 건 본인이 볼 때 편할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의 대부분이 안마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반지를 당연히 빼놓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변수가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고려되지 않고 그냥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냥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시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분들을 위하는 또는 그분들을 이해하는 서비스가 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석과 설계와 구현하는 모든 과정에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인식조사부터 그분들의 생활의 패턴,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고 무엇이 불편한지, 가장 근본적인 불편함은 무엇인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갖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한 번에 200번이 넘는 설문을 하고 굉장히 많은 현장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동 중에 저희는 그 계단이나 보행턱이 좀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행을 방해하는 우리가 말하는 불법 간판 그리고 우리가 그 불법으로 투기해 놓는 어떤 쓰레기들, 불법 주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 중에 하나 그분들의 이용 또는 그분들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카페를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말하는 불편함은 근본적으로 그분들 역시 다양한 형태로 카페를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 다른 분들과 섞여서 자기가 들어갔었을 때 그러니까 미칠 피해,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원하는 게 미리 가기 전에 주문을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또는 훨씬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함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는 그 단순히 저희만의 기술로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업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카페를 갑니다. 또는 식당을 갑니다. 그러면 카페와 식당을 갈 때 카페에서도 이분이 시각장애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300m 전에 시각장애인분이 이런 음료를 주문했다를 알아서
서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 업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문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매장에 방문을 하고 매장까지 도착하는 그 전체 과정들을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 주고요. 주문 결제, 예약, 위치에 관련된 그리고 보행에 관련된 정보, 건물 앞에까지 도착했을 때 그 건물의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가면 그 프론트, 우리가 말하는 데스크, 음료를 주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까지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시는 내용 중에 저희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매장에서도 몇 프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6가지 정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그분들에게 완전히 소리 그리고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위치에 관련된 서비스는 3가지 기술을 제가 좀 쓰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분들이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그분들이 서 있는 위치와 방향만으로 어떤 건물과 어떤 방향을 비치고 있고 어떤 방향에 관련돼서 정보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GCD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지금 12시 방향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동작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9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내가 서 있는 곳의 방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만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GCD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는 곳으로 다닌다. 다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잘 모르는 곳을 가게 될 때는 근처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 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천천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디서 내려서 100m를 가면 오른쪽에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때 왼쪽을 돌아서 30m를 가면 보도블록을 2번을 넘게 되고 오른쪽에 2번의 골목을 지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를 주면 그거를 듣고 있다가 기억했다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던 게 시각장애인분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동선을 기록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고, 이 역시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건물에 도착한다고 쳐도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온 곳이 입구가 있는지, 내가 도착한 곳이 입구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GPS가 센터 가운데 있었던 정보를 저희가 면을 다 나누어서 어떤 면에 입구가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면은 입구가 있는 면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공간 정보를 분할하는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사용성,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에 관련해서도 주문부터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 모든 과정들 역시 아주 간단하게 6가지 동작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방향, 아래로 현재 위치를 음성으로 검색한다든지, 왼쪽으로 주변의 시설 정보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본다든지, 오른쪽으로 밀면 내가 이제까지 검색했었던 리스트나 뭐 이런 히스토리를 본다든지, 누르고 있으면 내가 자주 가는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한 것들을 바로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6가지 동작만으로 그분들이 쓰고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만이 쓰고 있는 그 스크린 리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스크린 리더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스크린 리더에 그 2가지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기존에 있는 스크린 리더와 통합하는 작업들을 모든 OS와 함께 작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문을 하면 포스 시스템에까지 들어가서 그 매장에서, 포스에서 이 주문에 관련된 내역, 주문하신 분들의 상태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포스 시스템까지 같이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었던 건 처음에는 단순히 정말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뒀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2억 5천에 엄청나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물론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욕심보단 차근차근 정말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분들이랑 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서비스를 완성도를 높이고 고도화시키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구나. 이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의 전체의 서비스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서비스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저희한테도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료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데이터에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은 말 그대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너무 엄청 많습니다. 자율주행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형태나 위험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저희는 이 스마트 시티 부분에 복지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자체나 또는 정부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유료 앱인데요. 장애인분들한테 유료 앱이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보행 내비게이션 중에 블라인드 스퀘어라는 미국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한번 다운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9,000원, 지금 세일 중입니다. 59,000원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뿐만 아니라 저희는 거기에 정확도와 완성도와 기술력을 높여서 그분들이 가는 내비게이션 위에 결빙의 정보, 날씨의 정보까지 더해서 정말로 쓸만한 앱을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게 저희가 유료 앱으로서의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데이터 판매인데요. 데이터 판매는 말 그대로 실제로 그분들의 움직임이나 그 값어치는 것들을 조금 더 정제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인공지능에 쓸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공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은 크게 저희처럼 장애인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매장들이나 어떤 협단체, 장애인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택시들한테도 같이 연동을 해서 이 확산 전략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진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K-방역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범 사례로 보통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K 스마트 시티의 복지 모델로서 이렇게 해외 수출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장애인분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분들이 쓰고 다시 우리는 그걸 베이스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좋은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로 기대 효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고 그분들이 우리랑 가까이 우리랑 동등하게 삶으로 인해서 뭔가 그분들이 시장으로서의 진입과 이 경제적인 어떤 진입 등을 통해서 훨씬 더 평등한 또는 그분들에게도 이 기본권 이상의 권리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할 때 장애인분들이 비용을 쓰실 때 지역 화폐랑 연결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모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도시 모델의 어떤 표준이 되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확장 모델의 경제적으로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실제로 포용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좀 오래 있다가 이 소셜이라고 하는 어떤 섹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원래 그 골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골프 업체에 좀 있으면서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비단 꼭 기술만 있어서 이걸 했다기보다 이 필요성을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개발진뿐만이 아니라 직접 장애인들이랑 사용성을 연구하는 의사분도 계시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테스터들이 실제로 개발 이상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포션이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꼭 이 소셜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서로 공유하고 우리가 왜 이런 걸 미션을 같이 갖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건데, 이 공유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저희는 3년 반 동안 이직률이 0%라고 하는 나름 굉장히 좋은 기록, 제가 제일 자부심 갖고 있는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는 어차피 처음부터 글로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로 스피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글로벌에 관련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독일로 전 직원이 워크숍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워크숍만 가는 게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조금 배우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회사로서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겼던 미션을 쉐어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보면 그분들이 저희가 도와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VIP, VVIP. 뭔가 더 특별한 존재들이죠. 좀 까다로운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맞춰줘야 되거나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비즈니스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반응은 아니고요. 저희는 제가 지향하는 거는 정말 VVIP를 위한 VVIP 서비스를 만들자가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와 상표권, 지재권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 움직임들을 정부나 기관들도 많이 좋게 봐주셔서 재작년에 대통령상과 여러 가지 장관상들을 좀 받았고요. 최우수 업체로도 선정이 되는 것도 오히려 더 잘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열심히 이렇게 좋은 업체들, 이런 한수원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그분들과 동행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적으로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 사회적이나 또 소셜 벤처들이 훨씬 더 좀 힘을 내고 있지 않나. 단순히 돈의 지원이 아니라 관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든 또는 범국가적으로든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써 저희는 충분히 정말 가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같이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참 돼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늘 더 잘해야지,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 성장해야지 하는 미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또 혹시 또 질문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시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저희 한수원 직원들을 통해서 미리 받은 질문들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종합해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49,000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앱 구입 비용인지 월 비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단은 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책상 49,000원이 대부분 이제 그 시각장애인용 또는 장애인용 앱들이 구독료 모델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불편해 하셔서. 그래서 한 번 다운받는데 49,000원인데 돌아와서 49,000원을 그분들이 받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이용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결론은 제가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49,000원을 책정한 거지, 그걸 통해서 비용을 많이 얻자 보다는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9,000원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대표님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나 지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 가치는 저희가 저희 같은 작은 벤처가 얼마나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만나는 단체들, 우리한테 미팅을 했었던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적어도 그분들은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은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히 지금의 벤처 시장에서 조금 뭔가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렇게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작게나마 조금씩 해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값어치와 미션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실제 적용하면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뭐 실제 적용하게 될 경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적용하기 애로사항이면 이게 네, 정확하게. 서비스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네. 애로사항이나 네. 혹은 이 서비스가 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저희 개선상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동 서비스이긴 한데요. 이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보행로에 다니기 때문에 보행로에 관련된 전체 정보를 제가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GIS 기술이나 정제 기술이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레벨로 나누고 있는데요. 좀 레벨이 낮은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세종시나 천안이나 마포구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 보행로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가장 빨리 개선하고 보행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수원도 사실 뭐 스마트 안심 케어나 네. 같은 뭐 다양한 뭐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들을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혹시 저희 한수원을 위해 뭐 제안해 주실 아이디어나 네. 뭐 하실 말씀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CSR이라고 하는 뭐 형태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관심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욕심을 내자고 하면 이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그냥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장애인분들한테 직접 테스트나 또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하면 서비스도 양적으로도 또는 질적으로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지금도 감사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네.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이시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강의를 들으신 한수원 직원분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저나 저희 상생협력처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